굉장히 길게 걸렸죠. 근데 검토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검찰이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침에 7시 정도에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늦게 들어간 이유가 11시 한 50분 정도까지 수사를 끝마치고 12시 넘으면 이제 동의를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동의를 마치고 나머지 시간은 죄다 이제 그 기록 검토하는 데 있었는데. 그러니까 두 번 부르지 않겠다는 게 확실한 전략이었고. 근데 대답을 언론에서 대충 알려진 바 그리고 당연히 짐작하건대 전면 부인했겠죠. 부인했으면 다 부인했는데 뭘 그렇게 읽어볼 게 많을까. 그거는 검찰이 그만큼 많은 내용을 그냥 미리 담아놨다는 얘기고 나중에 결국 가면 이제 재판 갈 때 그걸 맞서 싸워야 되니까 그 부분을 확인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왜 촬영을 영상 녹화를 고지만 통지만 하면 되는데 굳이 물었냐.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많아요. 봐주기 아니냐.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난 그거 봐주기라고 나한테 오늘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생각이 달라요. 네, 많은 언론이 봐주기라고. 그리고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일반인들도 그거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면 굳이 하느냐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그 전략이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을 열게 만든다.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어떻게든 최대한 많은 진술을 끌어낸다. 그렇죠. 이 방향으로 딱 정했던 것 같아요. 선봉기 변호사가 오늘이군요. 12시 50분 정도에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돌렸습니다. 이게 지금 선봉기 변호사가 그쪽에서 언론 홍보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특검에서의 수사와 달리 굉장히 공정하고 검찰 덕분에 진실이 많이 드러난 것 같다. 자기들이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건도 그렇죠. 주었다는 거군요. 근데 그게 좋아할 일이 아닌데. 저도 그게 의외인 게 변호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피고인들이 갔다 와서 할 얘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그거 진짜 걱정하거든요. 그 초보 피의자의 착각인 내가 열심히 진심을 담아서 나를 변호하면 상대방 검찰이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게 초보 피의자의 항상 있는 착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오늘 검사님이 정말 잘 대해주셨어요. 얘기도 잘 되고요. 고개도 많이 끄덕거려 주신 것 같고 이 얘기 들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이제. 근데 왜 손봉규 변호사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사실 칼자루 이제 검찰이 줬잖아요. 완벽하게. 여기는 민간인이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검찰의 비위를 잘 맞추고 그다음에 아양이죠. 이런 표현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포괄적으로는 아양이라고 봅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있는 게 그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우리가 그쪽에 충분히 납득되었을 거라는 착각? 뭐 이런 거. 그럴 거 있으면 진작 나와서 그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하면 더 오히려 예우받으면서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선봉규 변호사 이렇게 TV 토론 같은 거 하면서 몇 번 뵌 적도 있고 개인적으로 뵌 적도 있고. 근데 선봉규 변호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변호사님들 중에서 지금 대리인단이 9명 선임됐나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박 전 대통령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준 사람이 있었을까. 못한 것 같아요. 다. 그러니까. 원래 이 변호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당사자들은 항상 나는 죄 없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가 죄가 되냐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빠져나가기 힘들 것 같다는 데는 이거는 양보를 하고 솔직하게 검찰에 자백을 하고 다른 부분으로 다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렵지만 몫이거든요. 그거를 하라고 이제 있는 거죠. 그게 변호사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얘기하다가 막 화내요. 당신이 내가 변호사라고 선임을 했지 자기가 검사야 왜 나보고 죄지었다 그래. 막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많죠. 근데 그거를 감내하고 설득을 잘 시키는 게 변호사 몫인데 그렇죠. 지금 박 전 대통령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분들 중에서 그 얘기를 박 전 대통령이 할 수 있었을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무슨 의미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고 지금 변호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래서 법률적 전문가로부터 그런 조언을 듣고 자기 입장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조력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온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죄 없다는 거 그 입장을 이쪽에서 수용해가지고 설득을 당한 거예요. 설득을 당했다기보다 아닙니다. 말을 못하는 만나지도 못하는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 무죄 이 입장을 뒤집거나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그걸
그걸 보조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한.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 너무나 뻔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뇌물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리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다툴 여지도 많고 수사도 앞으로 더 진행을 해야 하지만 하지만 준 사람이 지금 구속돼 버렸어요. 준 사람은 구속됐으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구속 여부 같은 걸 따질 수 있고 나머지 다른 거 최소한 하다못해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다 강압이라고 하는데 당해서 줬다는 사람 다 같이 당해서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당해서 줬다라는 의미도 이런 거거든요.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선으로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자기가 내가 뭐 불러다 놓고 너 안 하면 혼내? 뭐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건데 그렇죠. 그 강요라고 하는 게 남들 보기에 이 정도면 강요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말을 하는데 그렇죠. 일관되게 얘기하거든요. 압박을 느꼈다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내가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 그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도 아, 저 정도면 강요야. 우리 갑자기 좀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성범죄 같은 거 나오면 꼭 성범죄 피의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죠? 아우 딸 같아서 그랬어요라고 하거든요. 인정 안 되거든요. 인정. 그럼 당하는 사람이 우리 아빠의 당신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이건 격차가 심한 무거운 거거든요. 훨씬 더 큰 격차가 대통령- 대통령이라는 지위로 기업체에다가 이거 돈 내시죠? 국가를 위해서 체육을 위해서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해줬어야 되는데 해줬겠느냐라는 게 안 했다고 의심스러워. 봅니다. 못했다면 저도 참 그분들한테 딱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 안 가는 반응이고 여하간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혐의를 그러니까 소위 이제 초보 피의자의 실수 착각 성실히 또는 진심을 담아서 자기가 믿는 대로 말하면 상대방이 믿어줄 거라고 하는 착각 검사는 이럴 경우 굉장히 땡큐거든요. 고마워하죠. 정말 고마워하죠. 굉장히 고마워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실제 이제 많이들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검사실에 들어가면 막 윽박 지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럴 걸로 생각하는데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건 이제 아주 자법 내지는 네. 수사 기법상 그런 게 필요한 네, 경우도 일부러. 있는데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차분하게 얘기합니다. 수사관들은 이런 경우죠. 수사관들이 약간 좀 거칠게 되어도 그 검사가 뒤에 또 아유 주임님 그러시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려가면서 정말 착한 역할을 오히려 검사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 검사가 내 편이고 내 얘기를 네. 잘 들어주겠구나. 그러면서 괜히 검사 쳐다보고 막 아우 막 얘기 막 자세히 얘기하고 검사는 땡큐하고 그걸 기소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은 게 저는 그게 벌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는 왜냐하면 어제 이제 14시간인데 조사 시간만 따지면 네. 14시간 순수하게 했는데 그중에 뭐 점심시간 저녁시간 휴식시간 빼고 나면 10시간 남짓이에요. 네. 형사실이 13개예요. 굉장히 빨리 된 거예요. 수사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는 2박 3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하나 딱 혐의사실 하나 가지고도 4-5시간 합니다. 금방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검찰이 그냥 쫙 시나리오를 저는 써놓고 심지어는 묵비를 해도 4-5시간 걸리는데 이건 말을 했으면 경험이 많으시니까 제가 방송할 때 편해요. 사실 이럴 때는. 굳이 설명 안 그래서 드려도 저도 그날 끝났어? 당일에? 와 이거 엄청나게 빨리 진행했는데 추궁을 안 한 겁니다. 추궁 안 한 거예요. 검찰이 답변을 할 때 이제 검찰이 파악한 여러 가지 증언이나 물증과 위배되는 사실이 나왔을 때도 더 이상 추궁을 안 한 거예요. 이유가 없다라고 아마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물어봤겠죠. 예를 들어서 기업 출연 같은 경우에는 만나신 사실이 있습니까? 이건 맞습니까? 그럼 재단이 이거 출연한 부분은 맞네요. 그것과 관련된 보고서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건 맞네요. 근데 그걸 관여하셨습니까? 관여는 안 했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있는 그대로 적는 거죠. 그럼 법원 판사가 보기에 아니 만나기도 했고 돈도 냈고 하지만 자기는 강압에 회사 하지 않았다. 돈은 얼마 냈는지도 네. 다 밑에 저 수석들이 보고를 했는데 나는 몰라요. 그럼 그게 말이 되냐고. 인정이 안 되죠. 인정이 안 되죠. 어차피. 그러니까 그런 구도로 각을 잡아놓고 수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인하는 조서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조서만 쭉 받아 적는 전략을 처음부터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영상 녹화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상 녹화는 보통은 혐의를 인정했다가 나중에 법정에 말을 가가지고 바꾸고. 뒤집을까 봐 그렇죠. 그럴 때나 녹화할 필요가 있는 거지 이거는 전면 부인이면 할 아무 필요가 의미가 없잖아요. 없죠. 그리고 예. 이게 부인한다는 의미가 결국에는 자백을 했을 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백을 했는데 나중에? 자백 조서를 사실 기술적으로 꾸미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백을 했다는 사실조차도 본인은 모르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적으로 자백한 것이었을 때 난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했을 때 영상 녹화를 쓰는 네. 건데 어차피 부인할 건데 전면 부인이니까 사실 영상 녹화를 안 한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없어요. 혐의를 인정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검찰이 이거를
녹화를 안 하면서 그쪽 마음을 풀어주고 검찰이 우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하는 거구나 하는 인상을 줘서 더욱 그 말을 끌어내는 편안하게. 네. 왜냐하면 그 전략의 성공이었다고 봐요. 그 말씀이 타당성이 충분히 있는 게 이건 법정에 안 가본 사람, 이게 검찰 수사 안 받아본 사람 몰라요. 그래서 다 비판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뭘 몰라. 기자들이 수사 한 번씩 받아야 돼. 당신들도 조서를 받아봐야 돼. 가가지고 몇 시간씩. 그러니까. 근데 굳이 이 부분도 어제 사실 손범규 변호사가 언론에 거부했다라는 표현을 안 써서 하고 본인이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부동의했다 우리는. 네. 우리가 얘기도 꺼내지 않았는데 검찰이 미리 동의하느냐고 물어보길래 아니 이거는 원래 동의 절차도 아닌데 물어보니까 우리는 부동의한다고 했을 뿐이다. 이거죠. 또 싫어? 싫어요.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거부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민감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특검 때는 영상 녹화하고 그다음에 녹음이라도 하자. 그때는 거부했죠. 이것 때문에 네. 각을 세웠고 이것 때문에 틀어졌다는 걸 검찰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부러 먼저 그걸 얘기를 꺼내가지고 저하고 같은 생각이신데 변호사다 보니까 좀 아시는구만요. 수사를 많이 저는 받으셔서 피의자였다 보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의미가 없어 이번에는. 그러니까 아니 일부러 준 거죠. 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딱 손에 솜사탕 쥐어주고 시작한 맞아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우리 오늘은 맞지. 오 그러게 그래서 이건 비판거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잘한 겁니다. 검찰이. 법조 출입만 해가지고는 모르고 조소를 받아봐야 알아요. 이거는 검찰이 겁니다. 예. 각을 잘 잡았다. 예. 그래서 최대한 많은 말을 끌어내게 하는 걸로 각을 잡았고 충분히 수사도 그래서 원래 계산한 대로 이루어졌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워낙에 얘기한 시간에 비해서는 수사에 기록된 부분이 처음에 준비한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데는 7시간이 걸려야 그리고 했죠. 또 한 가지는 아마 말을 하다가 이게 초보 피의자들이 변호사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한 말들이 있었을 텐데 했을 수 있어요. 그거 나왔으면 정말 엄청난 건데 사실은. 그거를 나중에 다퉜을 수 있어요. 일부 문구 수정해 달라라고 네. 요청을 한 부분이 있긴 있겠죠.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처음에는 한 2시 50분 정도에 나오려고 하다가 네. 갑자기 다시 문 닫고 다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약점이 좀 잡혔을 수 있죠. 그거 가지고 실갱이를 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야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게 네. 어차피 변호사 옆에 앉고 어제 2사람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옆에도 네. 앉고 뒤에도 책상 놓고 앉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검찰 수사 받는 과정에서 뱉어놓은 말을 되담을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도. 일단 문구를 조금이라도 바꾸려고 했겠죠. 그나마 네. 이런 뉘앙스라도. 이런 취지가 아니었다 네. 정도. 뉘앙스라도.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비문도 많이 말씀하셨을 테니까. 그거야 뭐. 그런 거 좀 정리했을 것이고. 헌법이 어차피 그렇으니까. 자, 그래서 저는 검찰이 사실 그동안 신뢰를 못 받아왔고 특검의 수사 결과에 비해서는 검찰이 뇌물죄까지 못 갔고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우병우를 아예 건들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검찰 특수부에 대한 이제 불신이 좀 있었잖아요. 그게 연결돼서 이런 영상 녹화도 잘못한 거라고 비판하는 논조가 많은데 그건 아니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굉장히 쫓기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이게 봐주고 검찰 스스로가 봐주고 하는 상황도 아니고 약간은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수사본부에서 일기 때 수사를 나름대로 바탕을 잘 잡아놨기 때문에 그 위에 특검에서 수사를 한 부분이고 특별수사본부 일기 때도 뇌물을 안 받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어받은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걱정은 좀 안 하는 편입니다. 검찰 전략과 변호인 전략을 따지자면 검찰 전략이 더 좋았다고 봐요. 이번에는. 충분히. 예. 이번엔 좋았다고 보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남는 게 구속영장이죠. 영장을 불구속으로 하느냐 구속으로 하느냐는 아마 이후 대선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히. 빨리 정리를 해야죠. 대선에 네.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저는 의외로 일찍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 영장은 우선 영장이 발부될까요? 구속영장이? 청구. 검찰이 청구를 하냐. 저는 검찰이 청구를 하면 발부는 아니잖아요. 100%라고 봐요. 법원으로 넘어가는 순간. 발부는 청구를 100%. 할 거라고 보십니까? 청구해야죠. 저는 청구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어제 결국 저도 이제 그전에도 얘기를 했던 게 영장이 청구가 되느냐 마느냐 박 전 대통령의 태도에 달려 있다. 네. 이 혐의 사실을 다 부인하게 되면 전면 부인하면 검찰로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영장 청구를 안 해버리면 검찰은 다 뒤집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혐의는 충분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반하는 물증과 증언과 게다가 이미 구속된 피의자와 완전히 갖춰졌어요. 그중에 빠진 게 이제 본인의 진술인데 본인이 이걸 다 부인했어요. 그러면
내버려두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 다 부인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걸 거예요. 주변에 정황 증거라고 하는 부분들은 인정을 했을 거예요. 그래야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연루됐다는 부분만 부인을 했을 거예요. 자기 의지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 이게 그 서류 자체에서 그것만 읽어봐도 이거는 다 인정하는 게 맞는데 왜 자기는 모른다고 하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그 조선 내에서 모순이 생기거든요. 그걸 영장을 청구를 안 하면 검찰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알고 있었다거나 나는 그러니까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 사람 뇌물 준 게 맞냐라고 했는데 그걸 다 부인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다 부인하니까. 뭐 도주의뢰라 증거인멸의 우려를 가지고 따질 때 뭐 일부에서 그래도 전 대통령이 어딜 도망가냐. 근데 그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실제로 도망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혐의 사실 자체가 워낙 중대하고 그러면 그런 걸 가장 큰 판단 기준으로 삼고. 이거는 1억이 넘어가면 10년까지도 되는데요. 10년 무슨 10년요 갑자기? 형량이. 형량이 10년부터. 네, 10년부터. 10년부터 시작. 이게 중하죠. 그렇죠. 죄도 중하죠. 전면 부인했죠. 그런데 거기 반하는 증거는 많죠. 그다음에 뇌물을 줬다는 사람은 구속되죠. 일반적인 경우는 200% 구속이거든요. 200%.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절대. 저는 원래 취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백시켜요. 이런 경우에는 자백시켜요. 네. 근데 그게 자백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작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함정이 될 거라는 거고 다른 것보다도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이게 계속 집에 있으면 계속 주변에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밖에서. 근데 본인은 모르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이게 얼마나 중대한 위험한 피의자로서는 절대절명의 위치에 와 있는지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요. 저 그랬잖아요. 아침에 들어가는 모습 보니까 확 얼굴이 풀려가지고 미소를 딱 짓고 있는 걸 보고 큰일 났다. 네, 큰일 났다가 아니라 저는 그걸 보고 구속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보통 피의자들이 참 말씀하신 대로 나 가서 진술 잘했고 잘 받았어. 그럼 구속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 정확해요, 진짜. 진짜예요. 변호사들은 다 형사재판에 온 변호사들은 거의 감이 있어요. 그런 감이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웃고 나오냐. 아니 내 말 다 들어줬어. 이렇게 하고 나오는 분들은 다 구속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집에 들어갈 때 웃기도 하고 또 저 변호사들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이거 구속인데 남은 거는 검찰이 구속이라고 하는 어려운 결정 하느냐 아니냐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법리상으로는 안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가 아니라 아예 없어 보이는 상황이에요. 이제 상황이 그렇고 글쎄 고려라면 이제 그럼 정치적인 걸 고려를 해야 할까. 고려죠. 그럼 벌써 이미 주변에서 정치인들이 막 두들기기 시작하잖아요. 저건 뭐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후배 검사들을 향해서 뭐 알아서 먼저 눕더라 쟤들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지금 뭐 다른 어떤 유력 주자가 구속을 해라고 시켜야 그 사람들이 시킬 것이다. 프레임을 먼저 짜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해버리고 구속될 경우에는 그것은 정치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문재인 그 후보 물 보고한 것이다. 보고한 것이다라고 공격하려고 하는 프레임 미리 짜는 걸 워낙 잘합니다. 그 양반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사실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원칙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검찰도.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골치는 아프죠. 골치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아니 야권에서도 야권 나름대로 뭐 일각에서 좀 오히려 야권에서는 구속이 안 되길 원할 수 있어요. 왜 그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정치적으로 야권에서 구속이 안 돼서 계속해서 저쪽에서 시끄러워줘야 그렇죠. 오히려 야권에는 집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선거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역으로 뒤집어서 구속이 되면 야권 때문이라고 공격할 프레임을 미리 짜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것 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찰이 왜 고민합니까? 아니 방정식이 너무 복잡해요. 검찰 입장에서 구속했다면 저기서 욕할 것 같고 불구속했다면 여기서 욕할 것 같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고민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고민을 일선 검찰은 안 할 수 있지만 수뇌부 정도 되면 하죠. 이 결과에 따라서 나의 앞으로의 여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제일 아쉬운 거예요. 뭐냐면 검찰 수뇌부 정도가 되면 사실 여생은 보장돼 있어요. 관직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그 정도 고민을 관직에 더 올라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나와서도 잘 먹고 잘 사실 수 있잖아요. 돈보다 관직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그렇게. 명예롭게 잘 돼야지. 잘 돼도 명예롭게 잘 돼야지.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 수뇌부에 있었으면 나와서 뭘 못해요. 제발 그런 거 가지고 고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안 들어보고. 본인이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렇죠. 나 못 먹고 못 살아요. 마른 거 봐요. 내가 지금 얼마나 부쩍부쩍 말라는데 지난 가을부터.
요 대목에서는 완전히 저 오랜만에 양지열 변호사와 제가 역시 이제 형사 재판을 해본 변호사와 형사 피의자가 돼본 사람으로서 이건 검찰이 전략을 잘 짰고 요 대목에 대해서 검찰을 비난할 구석은 없다고 저는 보는 거고 이 각대로 가면 구속을 피할 길이 없는 법리상으로는 충분히 확실히 그렇고 이제 영장 상황이고. 청구할 것만 남았어요. 저는 내일 정도면 청구할 것 같아요. 오늘 정도 그렇게까지 빨리 하면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고민의 흔적이 안 보입니다. 고민. 이게 중요한 게 고민의 흔적을 뿌려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영장 실질 심사할 때 중요한 사안들 다 끝났는데도 고민의 흔적을 만들기 위해서 새벽까지 기다리잖아요. 고민의 흔적 흩뿌리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할 말이 없어지는데. 저는 이제 다음 주초 정도 예상해봅니다. 다음 주초? 예. 차라리 눈에 안 띄게 주말에 토요일쯤 이렇게 청구하는 게. 그러면 또 너무 고민의 흔적이 아니라 얍삽해 보여요. 안 돼요. 고민의 흔적. 아니 그게 하루라도 좀 서두르는 게 나은 게 영장 청구해서 발부가 되면 구속되면 20일 내에 또 기소를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럼 20일 내에 기소를 한다는 걸 계산하면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 대선 계속해서 얘기하다시피 5월 9일 생각을 하면 20일이면 4월 중순이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오히려 또 뭐랄까 영향이나 이런 부분 불리할 수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쳐주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늦으면 4월 초고요. 네. 빠르면 다음 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 주도 가능하다. 네, 가능하다. 내일은 안 되고요. 내일은 안 되고요. 너무 고민 흔적 흩뿌리기 너무 급한가?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근데 나갔을 때 과연 뭘 막을 수 있을까? 물론 저는 100% 발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이제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일단은 수사에 잘 응했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이제 조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 좀 나누긴 나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지금 증거로 돼 있는 부분들 너무 많은 증거들 뭐 수첩도 그렇고 녹취록도 그렇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몰랐던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썼던 작전하고 비슷한데 유일한 거 있죠. 무능력 작전. 그거 하나는 카드가 좀 남아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결국에 쓸 수 있는 거는 그 경제공동체 부분이 너무 어려운데 이게 법적으로는 너무 과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입증하기 어렵죠. 83년도, 90년도에 뭐 네. 집 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데 부분이라서 K스포츠 미르재단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구속 사유가 되거든요. K스포츠 이미. 미르재단은 분명하죠. 헌재도 이미 그렇게 판결을 해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는 한편으로는 법원에다가 확 던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법원이 고민할 여지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있는 건데 근데 법원도 고민할 여지가 없어 보이긴 해요. 근데 법원도 고민의 흔적 같은 거 남겨야 하니까 되니까 아침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들어가면. 아침에. 새벽도 아니고 이제는 아침까지 계속 안 나올 모든 수 있어요. 기록들이 참 많이 나오네요. 오늘 박 전 대통령이 수사하면서 기록 검토한 시간도 신기록이에요. 신기록이거든요. 네. 20시간 넘게 했던 것이고 네. 7시간 기록 검토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가지고 기록을 세우는지 자꾸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원에서 영장을 검찰에 청구했는데 발부를 안 하기 어렵죠. 안 하기 어려운데. 증거인멸 부분도 지난해 대통령이 이제 미르와 K스포츠 문제 됐었을 때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뭐 비서실 동원해서 기록들 다 지우라고 했던 부분들이 나온 것도 있고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청와대 압수수색 안 한 것도 거기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 전략이 일관되게 다 실패했어요. 한 번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단들을 중간중간에 내린 적이 없어요. 보면. 그게 그때까지. 가능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인단들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최근에 양지열 변호사 또 아무리 말을 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데요. 만나서 제가 좀 말을 좀 드려볼까요? 삼성도에 가볼까? 얘기 좀 그게 아니라고 지금 똑바로 지금 거의 유재하 변호사 한 분 정도, 유영하 변호사 한 분 정도가 집에 들어가서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 같은데 그분의 성향 자체가 또 강성이었다고 해요.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친하게 지냈었고 공천도 그렇게 잘 받았고 하니까. 진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발부된 이유입니다. 이번 대선에 미칠 이번 대선의 중대 변수 몇 가지 중에 1, 2위를 다투는 변수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수위를 입은 모습이 과연 이제 보수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것이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시대가 일단락 됐구나 하고 마음을 접게 만드는 건가 아니면은 화가 나고 보수가 집결하게 만들 건가. 물론 한쪽에서는 보수를 집결시키기 위해서 그걸 계속 불쌍한 프레임을 만들려고 할 것이고 한쪽에서는 정당한 법의 집행이었다고 드디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보수나 이런 부분 검찰 수사나 이런 데서도 뭐가 영향을 저는 끼치냐고 보냐면 이게 법률 이름이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이에요. 그러니까 네. 보수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로서도 차라리 권력이 부패하면 부패했지 뜬금없이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임대업자 유치원 선생님이 이런 일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보수적인 가치를 가진 분들에게는 더 싫은 상황이 됐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아마 지지를 못 받을 거라고 봅니다. 뭐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인데 원래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감정이 더 모두들 정상을 약간 벗어나거든요. 후보들도 벗어나고 지지자들 벗어나고 약간 광적인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 외에는 다 차단하잖아요. 네.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단순한 동물이 되죠 그때는. 그럼 하여튼 뭐 마무리는 주말 청구 내지는 주초 청구로 일단 거기까지 한번 걸어보고요. 알겠습니다. 아 간만에 죽이 맞았습니다. 네, 간만에 양재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입심양명 변호사 악마 변호사 양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길게 걸렸죠. 근데 검토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네. 검찰이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침에 7시 정도에 지금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게 늦게 들어간 이유가 11시 한 50분 정도까지 조사를 끝마치고 네. 12시 넘으면 이제 동의를 해야 되니까 네. 그때까지는 동의를 마치고 나머지 시간은 죄다 이제 그 기록 검토하는 데 있었는데 그러니까 두 번 부르지 않겠다는 게 확실한 전략이었고. 근데 대답을 언론에서 대충 알려진 바 그리고 네. 당연히 짐작하건대 전면 부인. 부인했겠죠. 네. 부인했으면 다 부인했는데 뭘 그렇게 읽어볼 게 많을까. 그거는 검찰이 그만큼 많은 내용을 그냥 미리 담아놨다는 얘기고 나중에 결국 가면 이제 재판 갈 때 그걸 맞서 싸워야 되니까 네. 그 부분을 확인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왜 촬영을 영상 녹화를 고지만 통지만 하면 되는데 굳이 물었냐.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많아요. 봐주기 아니냐.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난 그거 봐주기라고 나한테 오늘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생각이 달라요. 네, 많은 언론이 봐주기라고 그리고 뭐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일반인들도 그거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면 굳이 하느냐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그 전략이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을 열게 만든다.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어떻게든 최대한 많은 진술을 끌어낸다. 그렇죠. 이 방향으로 딱 정했던 것 같아요. 선봉기 변호사가 오늘이군요. 12시 50분 정도에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돌렸습니다. 이게 네. 지금 선봉기 변호사가 그쪽에서 언론 홍보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특검에서의 수사와 달리 네. 굉장히 공정하고 검찰 덕분에 진실이 많이 드러난 것 같다. 자기들이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건도 그렇죠. 주었다는 거군요. 근데 그게 좋아할 일이 아닌데 저도 그게 의외인 게 네. 변호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피고인들이 갔다 와서 할 얘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그거 진짜 걱정하거든요. 그 초보 피의자의 착각인 내가 열심히 진심을 담아서 나를 변호하면 상대방 검찰이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게 초보 피의자의 항상 있는 착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오늘 검사님이 정말 잘 대해주셨어요. 얘기도 잘 되고요. 고개도 많이 끄덕거려 주신 것 같고 이 얘기 들으면 안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차분하게 얘기합니다. 수사관들은 이런 경우죠. 수사관들이 약간 좀 거칠게 되어도 그 검사가 뒤에 또 주임님 그러시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려가면서 정말 착한 역할을 오히려 검사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검사가 내 편이고 내 얘기를 잘 들어주겠구나. 그러면서 괜히 검사 쳐다보고 막 얘기 막 자세히 얘기하고 검사는 땡큐하고 그걸 기소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은 게 저는 그게 벌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는 왜냐하면 어제 이제 14시간인데 조사 시간만 따지면 14시간 순수하게 했는데 그중에 뭐 점심시간, 저녁시간, 휴식시간 빼고 나면 10시간 남짓이에요. 형사실이 13개예요. 굉장히 빨리 된 거예요. 수사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는 2박 3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딱 혐의사실 하나 가지고도 4-5시간 합니다. 금방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검찰이 그냥 쫙 시나리오를 저는 심지어는 묵비를 해도 4-5시간 걸리는데 이건 말을 했으면 경험이 많으시니까 제가 방송할 때 편해요. 사실 이럴 때는. 굳이 설명 안 그래서 저도 그날 끝났어? 당일내? 와 이거 엄청나게 빨리 진행했는데 추궁을 안 한 겁니다. 추궁 안 한 거예요. 검찰이 답변을 할 때 이제
검찰이 파악한 여러 가지 증언이나 물증과 위배되는 사실이 나왔을 때도 더 이상 추궁을 안 한 거예요. 이유가 없다라고 아마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물어봤겠죠. 예를 들어서 기업 출연 같은 경우에는 만나신 사실이 있습니까? 이건 맞습니까? 그럼 재단이 이거 출연한 부분은 맞네요. 그것과 관련된 보고서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건 맞네요. 근데 그걸 관여하셨습니까? 관여는 안 했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있는 그대로 적는 거죠. 그럼 법원 판사가 보기에 아니 만나기도 했고 돈도 냈고 하지만 자기는 강압해서 하지 않았다. 돈은 얼마 냈는지도 네. 다 밑에 저 수석들이 보고를 했는데 나는 몰라요. 그럼 그게 말이 되냐고. 인정이 안 되죠. 인정이 안 되죠 어차피. 그러니까 그런 구도로 각을 잡아놓고 수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인하는 조서,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조서만 쭉 받아 적는 전략을 처음부터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영상 녹화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상 녹화는 보통은 혐의를 인정했다가 나중에 법정에 말 가가지고 바꾸고. 뒤집을까 봐. 그렇죠. 그럴 때나 녹화할 필요가 있는 거지. 이거는 전면 부인이면 할 필요가 의미가 없잖아요. 없죠. 그리고 예. 이게 부인한다는 의미가 결국에는 자백을 했을 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백을 했는데 전면 무죄 이 입장을 뒤집거나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그걸 보조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한.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 너무나 뻔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뇌물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리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다툴 여지도 많고 수사도 앞으로 더 진행을 해야 하지만 하지만 준 사람이 지금 구속돼 버렸어요. 준 사람은 구속됐으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구속 여부 같은 걸 따질 수 있고 나머지 다른 거 최소한 하다못해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다 강압이라고 하는데. 당해서 줬다는 사람 다 같이 당해서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당해서 줬다라는 의미도 이런 거거든요.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선으로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내가 뭐 불러서 놓고 너 안 하면 혼내? 뭐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건데 그렇죠. 그 강요라고 하는 게 남들 보기에 이 정도면 강요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말을 하는데 그렇죠. 일관되게 얘기하거든요. 압박을 느꼈다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내가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 그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도 저 정도면 강요야. 우리 갑자기 좀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성범죄 같은 거 나오면 꼭 성범죄 피의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죠? 딸 같아서 그랬어요라고 하거든요. 인정 안 되거든요. 인정? 그럼 당하는 사람이 우리 아빠의 당신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이건 격차가 심한 무거운 거거든요. 훨씬 더 큰 격차가. 대통령- 대통령이라는 지위로 기업체에다가 이거 돈 내시죠? 국가를 위해서 체육을 위해서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해줬어야 되는데 해줬겠느냐라는 게 안 했다고 의심스러워. 봅니다. 못했다면 저도 참 그분들한테 딱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 안 가는 반응이고 여하간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혐의를 그러니까 소위 이제 초보 피의자의 실수, 착각, 성실히 또는 진심을 담아서 자기가 믿는 대로 말하면 상대방이 믿어줄 거라고 하는 착각. 검사는 이럴 경우 굉장히 땡큐거든요. 고마워하죠. 정말 고마워하죠. 굉장히 고마워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실제 이제 많이들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검사실에 들어가면 막 윽박 지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럴 걸로 생각하는데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건 이제 아주 자법 내지는 네. 수사 기법상 그런 게 필요한 네, 경우도 일부러. 있는데 네. 나중에 자백 조서를 사실 기술적으로 꾸미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백을 했다는 사실조차도 본인은 모르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적으로 자백한 것이었을 때 난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했을 때 영상 녹화를 쓰는 네. 건데 어차피 부인할 건데 전면 부인이니까 사실 영상 녹화를 안 한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없어요. 혐의를 인정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검찰이 이거를 녹화를 안 하면서 그쪽 마음을 풀어주고 검찰이 우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하는 거구나 하는 인상을 줘서 더욱 그 말을 끌어내는 편안하게. 네. 왜냐하면 그 그게 전략의 성공이었다고 봐요. 그 말씀이 타당성이 충분히 있는 게 이건 법정에 안 가본 사람, 이게 검찰 수사 안 받아본 사람 몰라요. 그래서 다 비판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뭘 몰라. 기자들이 수사 한 번씩 받아야 돼. 당신들도 조서를 받아봐야 돼. 가가지고 몇 시간씩. 그러니까 근데 굳이 이 부분도 어제 사실 손범규 변호사가 언론에 거부했다라는 표현을 안 써서 하고 본인이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부동이 했다 우리는. 예. 우리가 얘기도 꺼내지 않았는데 검찰이 미리 동의하느냐고 물어보길래 아니 이거는 원래 동의 절차도 아닌데 물어보니까 우리는 부동의한다고 했을 뿐이다. 이거죠. 또 싫어? 싫어요.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거부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민감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특검 때는 영상 녹화하고
그다음에 녹음이라도 하자. 그때는 거부했죠. 이것 때문에 네. 각을 세웠고 이것 때문에 틀어졌다는 걸 검찰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부러 먼저 그걸 얘기를 꺼내가지고 저하고 같은 생각이신데 변호사다 보니까 좀 아시는구만요. 수사를 많이 저는 받으셔서. 피의자였다 보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의미가 없어 이번에는. 그러니까 아니 일부러 준 거죠. 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딱 손에 솜사탕 쥐어주고 시작한 맞아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우리 오늘은 맞지. 오 그러게. 그래서 이건 비판거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잘한 겁니다 검찰이. 법조 출입만 해가지고는 모르고 조소를 받아봐야 알아요. 이거는 잘한 검찰이 겁니다. 예. 각을 잘 잡았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말을 끌어내게 하는 걸로 각을 잡았고 충분히 수사도 그래서 원래 계산한 대로 이루어졌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워낙에 얘기한 시간에 비해서는 수사에 기록된 부분이 처음에 준비한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데는 7시간이 걸려야 그리고 했죠. 또 한 가지는 아마 말을 하다가 이게 초보 피의자들이 변호사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한 말들이 있었을 텐데 했을 수 있어요. 나 이제 나는 근데 왜 손봉규 변호사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제 생각에는 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검찰 사실 칼자루 이제 검찰이 줬잖아요. 완벽하게. 여기는 민간인이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검찰의 비위를 잘 맞추고 그다음에 아양이죠. 이런 표현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포괄적으로는 아양이라고 봅니다. 그럴 수도 있고 네, 또 하나가 있는 게 그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우리가 그쪽에 충분히 납득되었을 거라는 착각? 뭐 이런 거. 그럴 거 있으면 진작 나와서 그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하면 더 오히려 예우받으면서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손봉규 변호사 이렇게 TV 토론 같은 거 하면서 몇 번 뵌 적도 있고 네. 개인적으로 뵌 적도 있고. 근데 손봉규 변호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변호사님들 중에서 지금 대리인단이 9명 선임됐나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박 전 대통령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준 사람이 못한 것 있었으니까. 같아요. 다. 그러니까 예. 원래 이 변호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당사자들은 항상 나는 죄 없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뭐가 죄가 되냐라고 네.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빠져나가기 힘들 것 같다는 데는 이거는 양보를 하고 솔직하게 검찰에 자백을 하고 다른 부분으로 다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렵지만 몫이거든요. 그거를 하라고 이제 있는 거죠. 그게 변호사거든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그 얘기하다가 막 화내요. 당신이 내가 변호사라고 선임을 했지. 자기가 검사야 왜 나보고 죄지었다 그래. 막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많죠. 근데 그거를 감내하고 설득을 잘 시키는 게 변호사 몫인데 그렇죠. 지금 박 전 대통령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분들 중에서 그 얘기를 박 전 대통령이 할 수 있었을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무슨 의미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고 지금 변호를 받아야 될 사람 인데 그래서 법률적 전문가로부터 그런 조언을 듣고 자기 입장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조력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온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죄 없다는 거 그 입장을 이쪽에서 수용해가지고 설득을 당한 거예요. 네, 설득을 당했다기보다 아닙니다고 말을 못하는 만나지도 못하는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